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본선 32강전 3회전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16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최종국입니다. 이제 8명이 확정됐고 오늘 8명 가려지게 되는데요. 자, 한국의 1위와 2위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이 오늘 출격하죠. 네, 이 선수들이 왜 마지막 날까지 왔나 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오늘 꼭 좋은 내용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믿음직한 선수들이니까요. 꼭 16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삼성화재가 후원합니다. 자, 통합 예선은 6일 동안 펼쳐졌고요. 오늘 이제 32강전 마지막 날인데요. 네, 이번 본선 32강전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네. 오늘 마지막 날 좋은 결과로 끝마치고 16강전을 아주 웃으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 16강 한국 선수들이 32강전에서는 8명뿐이 출전하지 못했지만 16강에는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할 수 있겠어요. 네, 이미 4명의 선수들이 네. 2승으로 지금 16강에 진출했고 오늘 마지막 판을 두는 선수들도 워낙 믿음직한 선수들이 두기 네. 때문에 좋은 결과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선수들 16강 올라간 선수들이 누가 있죠? 일단 A조에서 이동훈 8단이 워낙 잘해줬어요. 네. 어저께 이제 스웨 구단을 꺾으면서 지금 진출했고요. B조에서 이제 신진서 6단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현 구단이 또 어제 커제 구단을 꺾으면서 네, 기분 좋은 승리 네, 거뒀습니다. 진출했고 또 마지막 H조 강승민 5단이 첫판 이제 탕일싱 9단을 꺾은 기세를 살려서 어제 이다스시 8단을 이기고 본선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선수 같고요. 그 다음에 정대상 구단은 탈락이 아쉽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선수가 이세돌 구단, 또 변상일 5단, 박정환 구단입니다. 모두 다 이긴다면 7장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본선 32강전에 한국 네. 선수가 총 8명이었는데 만약에 7명이 올라간다면 이건 뭐 대성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은 4명이 확정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4개 조에서도 중중전이기 때문에 총 8장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1위, 2위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이 각각 샤청쿤 4단, 또 랴오싱은 5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신예 기사들인데 먼저 이 박정환 구단이 1국과 2국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의 최근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국에서 패할 때 사실 던질 타이밍이 돌을 거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일찍 돌을 거두었고요. 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뭔가 박정환 구단의 내용이다라고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컨디션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워낙 경험이 많은 기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보여줄 네.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우리 박정환 구단이 꼭 올라가야겠고요. 또 이세돌 구단은 어제 역시 중국의 신예 기사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 컨디션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늘 이세돌 구단의 상대가 그동안 이세돌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고 그리고 뭔가 기풍적으로 이세돌 구단한테 좀 안 되는 그런 기풍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의 1위, 2위 선수들이기 때문에 꼭 믿어봐야겠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각각 항중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최종국인 3회전입니다. 자, 각 조에서는 승자조에서 이긴 2승자와 또 패자조에서 탈락한 2패자가 확정이 됐고 오늘은 1승 1패자끼리 맞붙게 됩니다. 자,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상대는 중국의 신예 샤천쿤 4단입니다. 94년생 박정환 구단과 1살 차이가 나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정환 구단이 가장 어린 기사였거든요. 세계대회 네. 나가면은. 근데 이제는 박정환 구단의 나이도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의 신진서 6단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뭐 이제는 한국에 대들보니까요. 뭐 샤천쿤 사단은요. 좀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이 사천군 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 기전에서 예선전에서 한국 이제 기사들을 조금 많이 꺾는 그런 모습을 네. 많이 보여줬죠. 이번 삼성화재배 역시 오픈 예선부터 참가를 해서 예선 결승에서는 중국의 강호 렌샤오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렌샤오 선수를 꺾고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변인데, 그때 워낙 또 중국 선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기사가 묻혔어요. 네. 지금 중국 랭킹으로는 39위입니다. 뭐 중국 랭킹 50위권까지 공개가 되는데 5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도 워낙 본선에 많이 올라가서 50위권 내에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검증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중국은 사실 워낙 그 실력층이 촘촘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 기사들이 실제로 중국 오픈 기전 참가해서,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기사인데 두면은 너무 잘 둬요. 그래갖고 한 판 지면은 한국 랭킹이 어마어마하게 깎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정환 구단도 오늘 만약에 정말 만약에 네. 진다면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겠네요. 박정환 구단 아마 오늘 이겨도 이번 본선 32강전 2승 1패로 보면은 점수가 깎여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탄샤오에게 진 것만 네. 해도 점수가 그러니까- 좀 많이 깎이고요. 그러니까 이겨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샤천쿤 사단에게 이겨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정환 구단이 랭킹 1위를 계속 차지하는 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대회에서 2승 1패씩 해도 랭킹이 점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이기고 있다. 또 강자들에게도 많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뭐 1위가 그리고 그렇게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점수예요. 이세돌 구단과 1위, 2위 한 계단 차이인데도 점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의 그 레이팅 점수는 처음에 짓게 됐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4개월 동안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양소목의 구침으로 많이 좋아하는 포석일까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이제 네. 어제도 흙을 잡았었는데, 어제는 네. 이곳을 이제 소목으로 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고요. 날일자 구침으로 두었었는데, 오늘은 한 발 더 조금 적극적으로 두었고요. 제가 사천쿤 사단의 바둑을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두텁게 둔다. 발이 느리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초반을 좀 봐야겠지만 박정환 구단이 좀 상당히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흑번으로 먼저 두게 되니까 선착의 효를 포석에서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박정환 구단의 대국과 약간은 뭐 배석이 다르긴 하지만 어제도 뭐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화점에 있었는데 날일자 걸치면서 하변과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우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일단 날일자 걸치고 협공하는 이 포석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 그대로 가나요? 걸쳐 갑니다.
백도 여기서 뭐 크게 달리 받을 방법이 없겠죠. 일단 그냥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은 날일자로 받는 것. 예전에는 이렇게 위로 한 칸으로 받는 것도 몇 번 두어졌는데 최근에는 잘 두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진짜 가끔 나오는 건데 여기를 이제 어깨를 짚고 받아서 흙이 이제 두텁게 처리하면 두 칸 정도 벌리는 이런 바둑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이수를 해놓고 두면은 협공을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우상기 모양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 교환이 백이 조금이라도 이득이라고 봅니다. 어깨 짚는 손은 보통 실리로는 손해인데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네. 횡마가 됐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아, 것보다 득이 될 네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흙 쪽에서 이렇게 두지 않아요. 굳이 거스르고 싶다면 어깨 짚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 1회전과 2회전 대국을 봤을 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역시 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인 이유가 클까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타당성이 있겠죠. 올해 42승 16패 거의 60판 가까이 소화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워낙 세계 대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리그도 또 뛰고 그러기 때문에 네. 뭐 더 바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합이 많아도 약간 그 시합 스케줄이 조금씩 이제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될 텐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백령배, 바이링배에 갔다가 바로 한국에 왔다가 집만 바꿔서 일본에 갔다가 네. 또 한국에 바로 와서 집만 바꿔서 지금 일산에 그러니까 그냥 집에는 짐 밖으로 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세계 대회가 많았네요. 의십에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얼마 전에 마지막에 열렸던 세계 대회가 TV 아시아. 그래서 신진서 6단에게 4강에서 패했는데요. 오히려 바둑 리그를 많이 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바둑 리그를 사실 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죠. 네. 박정환 구단 거의 뭐 카드를 많이 네, 쓰지 못했으니까요. 확실한 1승 카드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정환 구단이 속해 있는 이 티브로드 팀이 진짜 극강의 팀으로 평가받는데 올해는 성적이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극강으로 평가받았던 팀들이 이제 뭐 티브로드, 신한 천일염 이런 네. 팀들인데 사실 신한 천일염 팀도 이세돌 구단이 워낙 바빠갖고 네, 네. 출전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한 천일염 팀도 성적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둑 리그도 감독들이 선수들의 그 스케줄을 또 봐요. 그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선수를 네. 뽑기 전에 이 선수가 뭐 올해 중국 리그, 뭐 을조 리그 용병을 가는지 아니면 어느 대회에 지금 뭐 올라가 있는지 이런 일정을 거의 뭐 선수 다음으로 잘 압니다. 박정환 구단 올해 2016 바둑 리그에서는 4승 2패. 지금 거의 10판 정도 소화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판 둔 팀도 있고 9판 둔 팀도 있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지금 이미 뭐 3판 이상, 3판 정도 빠졌다고 봐야죠. 지금 샤청군 사단이 좀 다르게 받았는데요. 네, 여기를 이제 막지 않고 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정석 진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여기에 막는 것과 여기에 막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전에는 지금 이곳을 막았고요. 여기에 이제 막게 되면은
날일자를 달립니다. 그럼 이곳을 늘고 백이 하나 밀어놓고 밀고 한 칸 뛸 때 이제 백이 손을 돌리는 이게 이제 정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흑이 좋은지 백이 좋은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어려운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길 막고 날일자 달릴 때 지금 이 돌이 없는데 이곳을 두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이렇게 밀고 여기 뭐 젖히고 단수치고 이렇게 끊어가면은 젖혀도 이렇게 끊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이제 단수 쳐서 네. 이 돌이 다 잡히기 때문에. 아, 좀 수읽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딱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번 뭔가 초반에 한번 좀 이득을 봐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써보셔도 이 좋을 것 선으로 같아요. 내려가는 네. 방법이요. 만약에 백이 물러서 받지 않고 바로 받았다면 그때는 지금 실전처럼 흑이 귀로 막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귀로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이 살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귀로 막고 두는 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았을 때 중앙을 막지 않고 귀를 막는 거는 확실히 살아있으니까 실리도 빼앗기고 실리가 지금 두텁기 때문에 두터움도 그러니까 뭐 공격할 수도 없고 그건 이상하죠. 아, 그래서 막는 수는 실리보다는 백을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더 네. 크네요. 백도 우상귀 아직 살아있지 못하지만 또 변으로 침투를 합니다. 네, 지금 뭐 우상기는 확실히 완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한 집이 눈이 하나 나 있고 네. 그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변도 있고 좌변도 비어 있는데 굳이 우변을 갈 필요는 있을까요? 일단 이 두 점이 확실한 벽이 되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뭐 다가오면은 이제 넘어가서 실리도 실리지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백이 다 완생이 되기 때문에 흑도 조금 뭐 싱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런데 이제 치받고 위로만 늘어준다면은 중앙으로 이제 한 칸 뛰어서 나가면 다시 압박해서 이거는 흑이 조금 편하다. 네.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치받으면은 또 밑으로 또 연결하자고 둘 거예요. 물어보는군요. 이것까지 두기에는 사실 빈삼각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또 공배를 두면서 끊는 거라 좀 돌의 효율도 떨어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치받으면 밑으로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백의 자세가 뭐 괜찮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박정원 구단이 어저께 이제 대국에서 이곳을 붙이지 않고 그냥 중앙으로 붙였는데 이곳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사실 거의 이것 때문에 안 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연구된 백이 저 느는 수가 뭔가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뒀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네. 마음이 달라졌네요. 어제 이제 대국을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거기 두는 게 낫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흑은 일단은 뭐 끊어야 되나요? 네, 여길 네. 두던 뭐 아래로 두던 해서 일단은 차단을 하고 싶어요. 차단 아니면 다가오는 건데 넘어가면은 흔히 말해서 좀 낙이 좀 없습니다. 싱겁게 끝나버릴 네. 수가 있네요. 자, 역시 우상귀의 흑이 막았던 수를 살려주려면 차단을 해야겠죠? 입구자로 연결하지 못하게 차단해 놨습니다. 실제 공식 대국에서 나오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진행이. 흑의 한 수요? 아니요, 이 진행 자체가. 아, 네.
뭐 이벤트 대국이나 네. 뭐 인터넷 대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 공식 대국에서는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공식 대국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기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수에 대해서는. 뭐 이벤트나 인터넷에서 신수가 나오면 바로 연구를 하겠죠. 네. 기사들이 뭐 인터넷 대국에서 뭐 중국 기사 뒀는데 중국 기사가 뭔가 신수를 뒀다 하면은 다음날 이제 뭐 바로 굳이 들고 나가는군요. 뭐 굳이 연구회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네. 이제 연구실에 나가서 어제 이런 걸 뭐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연구회가 되는 거죠. 보면 거의 신수가 나오는 쪽은 중국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신수를 만드는 건 별로 없었나요? 최근에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최근에는 뭐 한국에서도 초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꼭 중국에서 신수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백이 만약에 이 선을 네. 막아가면은 여기 이제 약점이 있긴 있어요. 뭐 찝고 끼운다든지 뭐 차단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뭐 모양이 너무 안 좋고요. 하지만 흑이 받아주는 것보다는 흑도 그냥 다가오고 싶어요. 다가와도 차단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붙여도 수가 안 느나요? 근데 이건 중앙이 일단 축이 그러면은 버려야겠네요. 이렇게 두고. 근데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조여 네.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워낙 모양 자체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뭐 걸쳐간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흙이 활발해 보입니다. 백도 그럼 되게 막는 건 무거울 수 있겠고요. 막는 것보다는 그냥 네. 이제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면서 서로 이제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가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요즘 그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우화기가 나를 짜였다면 또 뭐 붙이거나 하는 수 네. 없었을까요? 아마 날일자였으면은 네. 붙이는 수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눈목자일 때는 이 붙이는 수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아깝겠죠. 이거 자체가 워낙 악수이기 네. 때문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굳이 두려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두려면. 아마 이제 어제까지는 그 대국장에서 32명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대국하면서 뭐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뭔가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세 번째 날이 되면은 뭔가 대국장이 아주 고요합니다. 지금 8개 조에서 2명씩 16명의 선수만 남아 있을 텐데요. 또 선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또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네. 여러 판을 보기도 하잖아요. 상대가 이제 너무 오래 장구하면 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식힐 겸 그냥 일어나서 스트레칭 할 겸 다른 바둑을 조금 볼 때도 있고요. 네. 예전에 기억나는 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구리구단은 항상 바둑보다는 기록자 옆으로 와서 수순을 살펴보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수순도 수순이지만 혹시 기보용지를 거꾸로 들지 않았나요? 네. 그런 네.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 시선에서 한번 바둑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보용지를 이제 거꾸로 들어서 네. 이제 상대 입장에서 바둑을 한번 보는 거죠. 뒤로 가서 보는 건 실례겠죠. 그래서 이제 기보를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상대 뒤로 가서 보는 건 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사실 많은 기사들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는 일단 예전에는 저희가 그 손으로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다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기본 인지를 뭐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가장 유명했던 기사가 옛날에 이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처음 그랬을 거예요. 기본 용지를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정말 다른가요? 조금은 달라요. 네. 아무래도 똑같은 장면이어도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뭐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이 나랑 가까이 있으면 되게 큰 집 같은데 네. 상대 쪽에서 바라보면 좀 멀리 있으니까 약간 네. 느낌적으로 그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약간이나마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에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1회전이나 2회전도 저희가 승자조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계속 한 판의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이 3회전은 최종국입니다. 1승 1패자끼리 대국을 하게 돼서 이제 이 한 판으로 32강 탈락이냐 16강 진출이냐 결정이 돼서요. 보는 저희들도 떨리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속도가 네. 조금은 더 느려질 거예요. 샤천쿤 사단도 뭐 딱 한 이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되네요. 다음 수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신수나 초반을 연구할 때 한 딱 이 정도 언저리까지 보통 연구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각자의 좀 기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기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걸리는 게 더 낫다고 네. 생각되는 기풍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해놓고 서로 뭐 누가 딱히 좋아 보이지 않다, 뭐 만만치 않다 싶으면은 이제 실제 대국에서도 두는 거죠. 먼저 찝어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악수인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은 좀 너무 악수라고 생각이 돼요. 뭐 막는 건 선수로 줄 수는 네. 있지만 일단 돌이 이제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뭐 두 칸 벌려도 이렇게 눌림 당하면은 아주 기분 나쁘고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밀어간다고 해도 흙 모양을 이렇게 혹으로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중앙 한 칸? 여기 막는 건 다가와서 별로 뭐 득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막는 수 아니면 뭐 두 칸 정도 벌리는 것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단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첫 대결이어서 또 박정환 구단에게는 샤천쿤 사단이 익숙하지 않다면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워낙 네. 뭐 중국 리그도 두고 중국 기사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냥 오며 가며 좀 본 건 네, 있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아는 것과 두는 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네. 아예 이 상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둘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 모르면은 도봤던 상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천군 사단하고 도봤던 상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어봐요. 뭐 어떤 기풍이냐, 뭐 시간은 제한 시간은 뭐 많이 쓰는 편인지, 아니면 뭐 속기판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기풍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대 기풍에 따라서 나의 수를 좀 달리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서 예를 들어 뭐 A를 두나 B를 두나 똑같다, 비슷하다 싶을 때 상대가 뭔가 A의 진행을 싫어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싫어하는 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그런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는데 작전을 짤 때 내가 잘 두는 쪽으로 가려는 쪽과 상대가 껄끄러워하는 쪽으로 가려는 쪽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 후자의 좀 대표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상대가 이제 껄끄러운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네. 기풍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냥 수법적으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풍적으로는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실리파가 아닌데 상대가 실리를 빼앗기고 공격이 좀 약하다. 그러면 사실 나도 실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 이걸 좀 못 두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로 가야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샤천쿤 사단 박정환 구단을 맞아서 장고가 깊어집니다. 샤천쿤 사단 뭐 세계 대회에서 두각 나타낸 것이 이제 13년에 LG배 본선을 올라간 바가 있는데요. 그때가 20살이니까 뭐 빨리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중국은 어린 기사들은 10대 뭐 초중반에서도 이미 뭐 오픈 기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이제 선수층이 두텁다라고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천쿤 사단 같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뭐 우승 한 번 하고 쏙 들어간 이런 선수들도 많은데 네. 본선 한두 번 올라간 선수들은 정말 몇십 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오픈 기전에서 뭐 대진표 같은 걸 볼 때 그냥 중국 기사인데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래도 그냥 잘 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올 정도면 잘 두겠지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 오픈 기전, 한국에서 하는 오픈 기전에 참가하는 기사는 그러니까 잘 두는 기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이거는 팀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돈을 내서.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기사들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다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중국 기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원 측에서 판단하기에 이 선수는 나가면은 이 통합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선수들만 보내기 때문에 실력이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가끔 이제 정말 유망주들. 지금은 경험을 쌓고 네, 올 만한 선수들이요. 지금은 예선전을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통합 예선 이런 걸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선수들이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도 보통 세계대회, 우리나라에서 하는 세계대회 오픈 예선전은 한국이 어느 정도 자존심은 지켰었는데 이번 삼성화재배는 좀 심했었어요. 네, 뭐 다시는 사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숫자 차이가 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뭔가 한국 선수들이 좀 꼬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32강에 8명의 선수만이 한국 선수들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뭐 그래도 이제 16강전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뭐 한국 선수 6명에서 7명 그 정도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한국 선수 8명 중에 6명이면 만족. 근데 이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오늘 세 판 중에 사실 어느 한 판만 지더라도 좀 불만일 것 같아요. 뭐 워낙 어리고 이 신예 선수들이 잘해줬어요. 강승민, 신진서, 이동훈, 강동윤.
그렇죠. 뭐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더 랭킹이 높은 박정환, 이세돌, 변상일이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강승민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첫 판에 탕웨이싱을 만났어요. 가장 늦게 바둑이 끝이 났는데 네. 진짜 바둑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했거든요. 근데 천하의 이제 탕웨이싱 구단을 힘으로 제 앞에 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어저께 대결 뭐 저희가 보내드리진 못했지만 어저께 대결도 이세돌 구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끝이 났어요. 이다스 씨와 또 네. 썼었죠. 사실 강승민 5단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은 기사가 아닌데 정말 뭐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주면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한국 선수들 최종국 박정환, 이세돌, 변상일은 두 판이 한중전, 한 판은 한일전입니다. 자, 샤천군 4단 중앙 쪽을 선택했네요. 시간이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수인데 이 수가 많은 지금 시간을 사용을 했거든요. 흑도 여기서는 뭐 무난하게 둔다면 역시 격언에 나와 있는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 이 수가 뭐 한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수입니다. 네. 한 칸 띄었을 때 흑 연결에는 문제가 없나요? 백이 뭐 차단하려고만 하면 차단은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끼워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차단은 차단인데 이래주면 너무 고맙죠. 이 한 점 잡혔지만 우병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거의 망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사실상 뭐 승부는 끝이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한 칸 한 칸이 될까요? 여긴 한 칸 될 때 여기서 이제 백이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곳인지 아니 백도 아마 이곳에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막히면은 사는 것은 쉽지만 좀 답답하거든요. 또 흙 모양이 다 굳혀지게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백은 이 끼우는 수를 조금 노릴 수가 있는 게 이런 데가 만약에 돌이 오면은 되게 강력해져요. 이거는. 거의 선수성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아까는 여기를 뭐 막는 게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막으면 호구이기 때문에 이어야 되고 이거는 흙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자리가 한 뭐 반선수라고 본다면은 백이 우변에서 자세를 잡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데가 오면은 흑 입장에서 반대로 이런 데 이제 들여다보고 한 칸 띄어서 그냥 솔직하게 넘어가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실리도 챙기면서 일단 흑은 뭐 걱정거리가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두 선수의 대국 신선한 포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의 흑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돼서 이제 두 선수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 두 판을 뒀구나. 그래갖고 바둑도 봤어요. 어떤 네. 바둑을 뒀었는지. 근데 물론 뭐 랴오싱어 5단이 그러니까 두 번 둔 게 2014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이렇게 뒀더라고요. 올해 또 실력이 또 많이 늘었겠지만 뭔가 기풍적으로 이세돌 구단한테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두 판 모두 한 150수 언저리에 이세돌 구단의 완승.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바둑 내용이. 흑으로 한 번, 백으로 한 번. 네. 거의 실력 차이가 나는 사람이 두듯이. 아, 그러니까 라울싱어 5단이 되게 이제 좀 두텁게 단점 없이 그런 식으로 바둑을 짜는데 이세돌 구단이 발빠르게 두면서 집도 많은데 힘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투가 펼쳐지면은 라울싱어 구단은 좀 움츠려들고 이세돌 구단은 제가 볼 때는 돌이 얇은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둬서 집이 많은데 자꾸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달라졌겠죠.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신의 기사들은 실력이 또 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세돌 9단은 상대 전적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대국이고요.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랴오싱언 5단이 예선 결승에서 박민규 선수와 만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들었던 게 또 그 대국에서도 나왔던 게 좀 독특한 감각이 보였거든요. 네, 초반에 저희가 그때 그 바둑을 중계를 했었는데 초반 감각이 조금 독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같이 좀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박민규 선수와 제가 이렇게 그 바둑을 바라봤던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른 시선으로 바둑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그때 복귀하면서 느꼈던 것은 두 텀을 상당히 좀 두 텀의 가치를 많이 인정해 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랴오싱언 5단 예선에서는 한국의 홍무진, 박민규 선수를 꺾었고 또 한판 중요했던 것이 미위팅 선수도 그렇죠. 꺾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 랭킹 27위. 이세돌 9단 2회전에서 파뮬러 4단과의 대국 포석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어제 바둑 같은 경우는 포석 스타트는 조금 안 좋았다가 그걸 네. 어떻게 보면은 잘 이제 상대도를 엮어가면서 이제 흐름이 좋아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뭔가 착각이 나오면서 약간 안 좋아졌고 나중에는 워낙 패싸움이 많이 나오면서 뭐 정확한 원래 둘 다 제대로 뒀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그런 바둑을 뒀습니다. 네, 기사들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들어봤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좋았다고 해요. 바둑이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네. 역전 당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초반부터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흑이 좌상과 좌를 다 하나씩 걸쳐놓고 손을 뺀 장면이에요. 조금 뭐 요즘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걸쳐놓고 손 빼고 보통 이제 한쪽만 많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양쪽 다 이렇게 걸쳐놓을 예.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라오싱어 5단의 이제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귀로 두네요. 이제 저는 오히려 그냥 막을 줄 알았는데 두터움을 네, 좋아하니까요. 두텀을 좋아하니까 이제 막고 흙이 실리를 차지할 때 또 다시 뭐 이런 데를 벌린다든지 하면서 두텁게 두터운 쪽을 좋아하는 기사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실리와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두는 것을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이 두죠. 흙은 뭐 나가거나 여기를 이제 많이 붙이는데 네, 이런 정도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붙여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 입장에서 뭐 진짜 치열하게 두는 거는 뭐 이런 데를 두던지 아니면 뭐 여기로 이제 한 칸을 뛰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흙이 나갈 때 상변을 행마하는 이런 진행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가네요. 공격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늘게 되면은 원래 이 모양 자체는 흙이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치는 자세가 좋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있지 않고 다르게 보통 행마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환이 백이 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흙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세로 젖혀야 돼요. 막아준다면은 이거는 백이 이 자리가 별로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흙이 먼저 나와 있어요. 네, 오히려 이거는 뭐 백이 이상하고요. 네. 끊거든요. 끊겠다는 네. 뜻이군요. 이 전투인데 이 전투는 뭐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둘 때 뭐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전투를 걸어가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랑곳 않고 젖혀가네요. 지금은 일단 흙도 네. 그냥 늘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돌이 온 순간은 서로 여기까지 필연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흙은 입구자로 붙일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상대가 이제 이곳으로 둘 때 그 전투까지. 네. 자, 역시 끊어갑니다. 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의외로 쉽게 타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게 여기 맞고 이 자리를 두는데 진짜 이제 어려운 전투가 이곳을 이제 단수치고 막아요. 그럼 흙도 여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뭐 다 이렇게 돌려치고 여기 막고 이런데 막으면은 오히려 이제 백의 수가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단수치고 두면은 늘어야 합니다. 백도 뒤쪽에서 두는 것은 그냥 흙이 귀를 밀고 가면 흙이 수상전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막아요. 젖히고 뭐 끊고 여기 밀어갈 때 뭐 이런 데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끊고 뭐 상변 둬서 싸워도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버리고 상변을 어느 정도 취하는 그림 가도 흙이 뭐 둘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상귀의 구침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쉽게 처리가 되면은 네. 여기 둘 때 아마 라오싱 5단도 그렇게 두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게 가장 쉬워요. 이게 단수 치면은 흙이 늘 수는 없어요. 수상전이 또 안 되나요? 이거 뭐 자체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여기를 막고 단수 치고 막으면 이제 따냅니다. 넘겨줘야 하고요. 이러고 이제 흙은 다시 탈출하고 글쎄요. 지금 뭐 두 칸 벌릴 때가 있으니까 두 칸 벌릴까요? 뭐 중앙으로 둘 때도 있는데 뭐 이런 데 둘 수도 있고요. 이런 정도면은 뭐 서로 불만 없이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진행이 저는 백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실전에서 한번 둬봤거든요. 상대가 이제 백이 저렇게 둬서 근데 막상 두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연구나 복귀할 때 느낌과 또 실전
대국할 때 느낌이 또 달랐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백이 원래 큰 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흙이 이제 백집을 조금 지우면서 탈출을 해서 흙이 무조건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국을 해보니까 백의 두터움이 또 엄청 두텁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모양이 완료됐을 때 백의 두터움이 괜찮다면 역시 랴오싱언 5단 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막는 거는 진짜 여기 단수 치고 막고 여기 막는 거는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진짜 이 모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이걸로 백이 좋다 이런 결론이 안 되어 있으면은 거의 못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도 진짜 난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네. 구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손이 선뜻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타협이네요. 역시. 여기서 만약에 백이 있는 거는 이것도 그냥 뒤로 밀고 들어가서 수상전이 백이 잘 안 됩니다. 백은 이 선으로 막아서 넘어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외길 수순 흙이 있고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 진행이 쭉 되겠고요. 뭐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정석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정석은 날일자 둘 때 귀에 들어가고 두 칸 벌리는 것까지가 정석이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정석에서 좀 벗어난 거죠. 네. 저는 어릴 때 저 귀에서 정석을 1번 정석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화점 자리에서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 받고. 맞아요. 지금도 네.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이것이 다 1번, 다르겠지만. 네, 뭐 다른 네. 것이 2번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정석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할 때 국민 정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프로 기사들 바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정석이죠. 그리고 그 화점 자리에서 날일자로 걸칠 때 날일자로 받는 게 가장 또 변화가 없이 뭐 두텁고 깔끔하죠. 아무래도 협공이나 좀 더 어려운 정석은 배석을 살펴봐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마추어 분들과 뭐 젖바둑 같은 걸 둘 때 이렇게 날일자 걸쳤을 때 협공해 주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걸침하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생기는데 네. 날일자 걸칠 때 그냥 날일자를 받아주면은 아무리 뭐 프로라고 해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판이 좀 단순해지죠.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오게 짜가면 답답하죠. 네. 두 칸 벌리는 것까지 백도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지금 살아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살아 있지는 않아요. 뭐 네. 두면은 뭐 이런 데를 뭐 붙인다든지 하면 쉽게 살 수는 있어요. 뭐 귀 단수 치고 이어도 한 집 나고 뭐 여기를 붙인다든지 입구 짠다든지 흙이 먼저 두면은 뭐 너무 쉽게 살거든요. 네. 근데 흙 입장에서도 뭐 백이 중앙을 씌워서 흙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조금 안 좋고요. 흙도 뭐 일단은 중앙 쪽으로 한 번 더 백을 압박하면서 나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모양에서 말했던 두터움이 이 백의 두터움이에요. 이 좌변 쪽 모양을 흙이 나중에 들어갈 때 의외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뭐 삭감이나 침투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네요. 딱히 눈에 네. 들어오는 곳이 잘 안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 상변을 압박해 들어갔어요. 이수는 막으면 보통이라면 이제 붙이겠다는 거죠. 이러고 이제 뭔가 좀 막히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히면 이러고 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이렇게만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뭐 무조건 흙이 좋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게 약점이 또 남아 있어서요. 네, 철벽이면 당연히 좋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백도 모양이 사실 끊어가는 모양이 좋거든요. 아니면은 지금은 보통 때 같으면은 이렇게 느는데 지금 위로 이을 수도 있겠네요. 실리로는 조금 손해지만 중앙 네. 쪽으로는 확실히 두텁거든요. 네. 일단 뭐 중앙 쪽에서 눌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순순히 안 받아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막히면은 이 두 점이 그래도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힌 이후에 움직이기에는 또 돌이 너무 무거워지고 보통은 이럴 때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뛰어야 되는데 버리기에는 의외로 큽니다. 지금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늘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흙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붙여서 뭐 우중앙 쪽에 벽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백을 더 공격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백을 확실하게 살려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긴 한데 네. 글쎄요. 일단 뭐 중앙으로 나오는 자세가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면 끊는 게 되나요? 나왔을 때? 당장은 원래는 네. 이제 끊는 게 상당히 강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확실히 막히지가 않아서요. 이곳을 막으면 또 네. 웅크리는 게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은 같이 이렇게 뭐 나오다 보면은 귀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훨씬 더 머리 아픈 네.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단은 없을 것 같아요. 밀고 나옵니다. 글쎄요, 여기를 둔 이상에는 그냥 붙여서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흙이 벽을 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중앙 쪽보다는 우상기와 연결된 벽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곳은 사실 벽을 뭐 쌓아봤자
뭐 어딜 공격할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두텁게 해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돌이 와도 거의 뭐 사실상 확실히 살아놓고 다른 데를 두겠다. 네. 뭐 이런 뜻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붙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네요. 자, 백은 빳빳하게 뻗어둡니다. 네, 그렇다고 뭐 지금 이세돌 구단이 여기 뭐 늘고 막은 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역시 기품 네. 차이겠죠. 네, 집으로 뭐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흙이 이런 자리에 오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모양을 키워가면서 그래도 백을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백의 큰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 좌악이 흙 한 점도 확실히 잡지는 못했는데요. 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큰 곳은 역시 뭐 이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흙이 사실 뭐 먼저 두면은 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거의 선수로 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여기 두고 뭐 이런 정도로 네. 사는 건데 일단 집으로는 뭐 가장 이곳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백이 뭐 아 진짜 어디를 너무 두고 싶다 그런 자리가 글쎄요 제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좌기 정도 잡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좌기를 잡고 나면 이제 흙도 어디 둬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큰 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고민이 되는 게 뭐 여기를 뭐 어디 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사실 이 자리도 정말 좋거든요. 뭐 백이 손을 뺀다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모양을 뭐 키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를 둔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이 있는 수라고 봐야겠고요. 근데 좌변을 들어가는 것도 뭐 당연히 근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 다가오면 들어가고 뭐 이런데 이제 붙이면서 뭐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받아주면은 두 칸 정도 두면은 잡힐 돌은 아닙니다. 네. 하변은 크진 않나요? 하변도 큰 자리죠. 이 정도. 하변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어디가 뭐 정답일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정답인가요? 이세돌 구단이 네. 뒀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백이 3선에 있는데 4선으로 두었어요. 같이 3선으로 맞춰주지를 않았네요. 어차피 백 입장에서 이곳으로 둘 리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네. 하나라도 이쪽으로 둬서 백의 모양도 조금 견제하고 흙의 중앙 쪽 모양을 좀 더 신경 쓰겠다. 뭐 그런 수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아래보다는 이렇게 위로 둘 때가 많아요. 네.
이거는 뭐 서로 모양을 좀 키워가는 바둑이 될 수 있겠어요. 백도 좌변을 뭐 백이 지킨다고 해도 사실 어딜 지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수로 확실한 집은 되는 거죠? 되는 게 맞나요? 된다고 봐야죠. 뭐 이 네. 정도 진짜 어딘가요? 어떻게 보면 어딜 지켜도 집인 것 같은데 백의 입장이면 5선으로도 욕심을 내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라도 뭐 어디 들어와서 들어와서 살아버리면 뭔가 수가 허무하겠죠? 나면은 이건 망하는 거라서 네. 확실하지 않은 집을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침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별로 둘 자리 안 보이면은 그냥 네. 뭐 이런 데 한 칸 뛰던지 아니면 뭐 붙여서 뭐 우변집을 좀 지우던지 이런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좌변 같은 모양이 오히려 좌변 같은 모양은 잘 안 들어가야겠네요. 보니까. 백이도도 어려우니까요. 네. 여기 모양이 워낙 두터운데 또 의외로 백 입장에서 집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디가 정수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대로 뭐 작게 이런 식으로 지키자니 안도도 어느 정도 집일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작게 지키는 느낌도 있고요. 크게 지키자니 확실하지가 않고 이렇게 보니까 하변이 좋은 수로 보이네요. 더 백이 지키는 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백은 그냥 별로 줄 데 없으면 그냥 이런 데나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자리가 좋은 이렇게 침착한 수가 있나요? 3선으로 짓기에는 흑도 뭐 편안하게 지어줄 것 같은데 이거는 왠지 두기 싫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라면은 네. 뭐 지워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지어서 둘만 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냉정한 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너무 좀 움츠리는 수라고 봐야 될지 그 자리 너무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백은 만약에 백이 상변이 엷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날일자를 둬서 흙을 한 칸을 띄워주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타개를 하려면은 네. 한 칸 띄어 나오는 수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날일자를 하고 한 칸 뛸 때 이런 정도로 두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둬놓으면은 백이 이 돌과 이 돌이 어느 정도 반선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좌변 모양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상기를 두었지만 좌변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수고요. 저는 뭔가 지금은 흙을 잡고 싶네요. 뭔가 여기도 두고 여기와 여기를 두 개를 다 두니까 모양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포석 잘 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뭐 정답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글쎄 이세돌 구단이 둬서 그런지 진행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좋아 보이네요. 백은 계속 우변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자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마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뭐 함부로 들어오기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들어간다면은 일단은 뭐 붙여서 받아준다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 자리가 약간은 이상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귀를 살려주면 안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흙도 뭔가 좀 귀를 살려주고 중앙 쪽에서 씌어가는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마지막 수 좁은 곳이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놓고 보니까 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네요. 그러니까 자, 백이 오히려 어렵게 됐어요. 흙 모양을 키우면서 네. 백을 압박하고 백을 압박하니까 백의 행마가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좌변도 지울 수 있고 아주 절호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뭐 안 두더라도 뭐 중앙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흙은 선택권이 많아요. 우변 쪽에서 키우는 수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뛰면서 좌변 쪽을 자연스럽게 삭감하는 뭐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백의 다음 수가 마땅히 잘 안 보입니다. 우상귀 쪽을 들어가는 것 정도가 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흙이 돋는데도 보란 듯이 좌변을 키웁니다. 이거는 방향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뭐 물론 정말 좋은 곳이지만 상변 백을 신경 쓰고 있다면 또 쉽게 두긴 어려울 텐데요. 상변 백이 뭐 엷은 돌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흙은 이곳밖에 없죠. 그렇죠. 뛰어나왔고요. 네, 백한테 당하면은 일단 흙이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되고 역시 지금 한 칸도 정말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나오면서 계속해서 노릴 수 있고 좌변 쪽을 좀 지울 수 있고 글쎄요. 여길 두고 싶었다면은 차라리 진짜 더더욱 뭐 해놓고 여길 두던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두던지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거기가 급소인가요? 자, 이렇게 쌍립되는 곳이 급소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뭔가 흙이 조금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나가면은 네. 지금 젖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차단하면은 이곳을 이제 끼워서 뭐 이런 식으로 차단되면은 흙의 모양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흙이 이거는 뭐 망한 거고요. 이것도 차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자세가 너무 잘 나오는데 일단 이 모양 자체가 되는 게 네. 너무 싫은데요, 흙이. 그럼 흙이 뻗지 않고 입구자로 붙이면 어떤가요? 똑같이 젖히나요? 젖히게 된다면 약간 뭐 낫긴 낫네요, 흙이.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근데 여길 두면은 이곳으로 젖힐 수도 있겠어요. 뭐 젖히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서 네. 아예 뭐 뿌리채 차단하는 것도 백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수가 상당히 까다롭네요. 준비했던 수가 있네요. 방향이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한 거길- 박자 늦은 느낌이라고 봤거든요. 네, 거길 붙이니까 흙의 모양이 조금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되게 좋은 수 같은데요. 흙이 차라리 여기로 띄었어야 되나요? 뛰고 나갈 때 쌍립으로. 이건 좀 뭔가 결과론 같긴 한데요. 차라리 이게 더 나았겠네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면요? 네, 그렇죠. 지금 뭔가 흙이 좋은 수가 있다면은 네. 사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도 뭐 별 생각 없이 뒀을 거예요. 당연히 모양상 여기가 맞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뻗거나 입구자 정도는 봤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또 다른 수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카롭네요. 어찌됐든 흙은 이 상변의 2점을 잡히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안 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 2점이 잡혀도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베개 모양을 많이 지울 수 있으면은 네.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냥 예를 들어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또 뭔가 좀 기술 점수가 들어가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랴오싱언 5단이 준비한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돌 9단도 역시 준비한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